이번에는 4주차 두 번째 영상 챕터 2 도함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빨간색이네요. 챕터 2 도함수. 자, 도함수 챕터 2 중에서도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속도 또는 임의의 순간 변화율을 차지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의 극한인 미분계수와 일반적인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 미분계수와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와 변화율.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접선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기 부분, 보기 1번 전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거기에 보면 용어 접선은 접촉을 뜻하는 탄젠트에서 유래했고 이에 따라 곡선에 대한 접선은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다. 되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곡선에 대한 접선은 곡선에 대한 직선이다. 접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요 점만 살짝 지나가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까라고 해서 이제 뒤쪽에 이야기들을 이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런 미분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극한 개념을 배웠고 이제 그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아마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클리드를 따르면 되는데 그는 접선을 그림 1과 같이 원과 단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이라고 했다. 맞아요. 원에서는 한 점에서는 단 하나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에 곡선의 경우에도 이런 정의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곡선의 경우에 이런 정의는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와 같은 그런 것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B처럼 일반화된 것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P라고 하는 점이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울기 구하는 문제,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물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아울러서 그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인데요. 그래서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 학생들이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을 시간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x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x 더하기 h라는 점이 있고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점의 좌표는 x, f의 x가 되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h, f의 x 더하기 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자 그럼 x 증가량은 뭐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h인데 실제로 이 부분만큼 이게 델타 x고요. 자 여기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을 가지고 델타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h에서 x를 빼준, 즉 h가 바로 x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y의 증가량, 델타 y라고 하는데요. 이 델타 y는 y의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의 증가량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큰 y의 값이 x 더하기 h였고 작은 y의 값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곧 y의 증가량, 델타 y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x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y가 어느 만큼 증가했느냐 이것을 따져서 우리는 x의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x는 증가했는데 y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흔히 말하는 감소하는 경우, 이거는 기울기가 증가, 이것은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기울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x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어느 만큼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여서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으로 나타난다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반부까지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x의 증가량, 즉 평균 변화율. 그런데 이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리미트 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가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우개로 지우려고 했더니 마우스로는 안 지워지네요. 이 펜으로 이렇게 지네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여기가 y는 fx예요. 여기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h, f의 x 더하기 h. 여기 점의 좌표는 x, fx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니까 이 까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x의 증가량분의 그렇죠? y의 증가량.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해되시죠? 평균 변화율.
자, 그런데 이제 이 h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이 식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델타 x가 h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y, 델타 y도 이걸로 쓸게요. x 더하기 이렇게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x 더하기 h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다가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이 여기 있을 것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이랑 엄연히 다르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x 더하기 h가 좀 더 가까이 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이 점이 되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달라지죠.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이 거의 x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점만 살짝 지나가는 이런 기울기가 생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렇게 적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기호로 정합니다. 이것이 순간 변화율. 뒤에 가면 이것을 가지고 미분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뭐 특별한 점을 준다면 만약에 이 점이 x가 아니고 a다. 그럼 여기 a 바뀌면 이게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에서 이 h를 0으로 보낸다. 이 극한의 개념이 들어갔죠. h를 0으로 보낸다. 이 말은 곧 뭡니까? x랑 x 더하기 h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0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x라는 점에서만 살짝 지나가는 그런 평균 변화율.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것을 미분계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수투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복습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해야 될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몇 개 다뤄보고 우리가 배운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표시해주는 부분까지 읽고 그 다음 제가 바로 설명하고 또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79페이지의 접선 문제는 읽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고 80페이지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81페이지 곡선의 한 점에서 그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종종 그 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8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정의라고 적혀있는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이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아래에 있는 정의는 이제 이 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 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 책에 있는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f'a라고 하는데요. 이 위의 식하고 같은 식인데 왜 같으냐면 이 x 빼기 a를 h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뭐 돼요? a 더하기 h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요건 fa 똑같고, 그 다음 x가 a로 간다는 거는 거의 0으로 가깝다는 거죠. 누가? h가 0으로 간다는 거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기 82페이지에 있는 보기 2번 전까지 읽어보시면 보기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은 보기 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같이 풀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또는 자기가 잘 풀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많이 어렵진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읽고 거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좀 배웠다면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신 분들은 보기 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제가 또 같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렵다면 굳이 어려운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보기 2번입니다.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래프를 한번 본다면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프가 x분의 3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1이라고 하니까 여기 좀 점이 될 텐데 여기 3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이 점만 살짝 지나가는 이러한 접선의 방식, 얘를 내가 구하는 게 이제 임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건가?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부터 한번 살펴보려면 여기는 이제 정의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점? 3인 점에서죠, 그죠? x가 3인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죠. f'3. 이게 흔히 말하는 3에서의 기울기가 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더하기 x 3 더하기 h죠. x가 아니고 미안해요. 3 더하기 h 빼기 f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x는 위에 있는 이 식이 곧 fx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더하기 h가 들어가니까 3 더하기 h분의 3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3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는 3 더하기 h로 통분하면 3 빼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3 더하기 h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를 또 이렇게 하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면 되죠.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3 더하기 h 그래서 위에는 3 빼기 빼기 h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h라고 하는 그 0으로 가까이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렇게 약분하면 1이 되죠.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 기울기가 이제 3분의 1입니다. 자, 기울기가 m이고 P라는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b는 기울기 m의 x 빼기 a라는 이 사실에 의해서 지나가는 점이 3,1이니까 y-1에 기울기 3분의 1에 x 빼기 3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계산하면 1이고요.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는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문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속도 문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83페이지 하단에 있는 미분계수 부분을 읽어보셔서 보기 4번 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을 또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4페이지에 나오는 A에서 함수 F의 미분계수 그 부분도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보통 미분계수를 구할 때 이제 그게 도함수 정의식이 있기도 하죠. 뒤에 가면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하면 거기에 있는 84페이지 4번 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매번 식을 이런 식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분법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풀어보죠. 보기 4번. 어떤 점이 아니죠. 그냥 임의의 점이죠. A라는 점. 이 앞에서는 3이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준 것이고 여기는 x가 a라는 임의의 점에서 어떻게 되냐 한번 계산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를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h의 제곱 8 a 더하기 h
더하기 9 빼기 a 나오면 a제곱 빼기 8a 더하기 9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계산해보면 전개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의 제곱 8a 아이고 여기 또 빼기네요. 8h 더하기 9 빼기 a 제곱 더하기 8a 빼기 9. 자, 볼게요. 사라지는 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a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제 전부 다 h가 있기 때문에 h로 묶어내면 h가 0으로 갈 때 h로 묶어내면 h 묶어내면 2a 그리고 여기는 h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수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고 이제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값은 2a 빼기 8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로 주어진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5페이지에 보기 5번이 있는데 이 5번은 가만히 봤더니만 보기 4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여서 기울기가 2a 빼기 8이죠. 근데 그 a가 문제 5번에서는 3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3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 5번은 학생들에게 맡길게요. 그 다음 이제 85페이지에 나오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85페이지 변화율 보기 부분 아래쪽까지 86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85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과 책에 있는 부분이 일치하는지 또는 뭐 또 보완할 게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용어들은 줄을 좀 쳐놓으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것이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단원, 2.1 단원에서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85페이지까지 그렇게 학생들이 읽어보셨다면 2.1 미분기의 수와 변화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것이 순간 변화율이다.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2.2절 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